네, 제 2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수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우리 1회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왔는데 그거 먼저 정리해 보시면은 유리화를 먼저 해야 되겠군요. 자, 수열 AN. 자, 유리하면은 분모 분자 켤레수를 곱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분모는 1이 남고 분자만 써 보면 자, 많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9번째 항까지 합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 넣고 9까지 쭉 넣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을 넣으면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다음에 2를 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없어지죠. 루트 3이 없어지잖아. 얘가 남죠. 첫 번째 괄호에서 남는 게 이것이니까 맨 마지막에는 보나마나 무엇이 남죠? 자, 두 개 항 중에서 요 앞에 있는 부분이 남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n값 대신에 9를 넣어주니까는 자, 요 앞부분에다가 9를 넣어서 루트 11이 되는 거죠. 정답은 9와 2, 11과 2가 되는 거죠. A는 11, B는 2. 그래서 정답은 121에다가 4를 더하니까는 정답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두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만족시키고요. 그 셋째 줄에 있는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미분계수. 그러면 거기 뭐 G1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x 대신에 1을 먼저 넣어보세요. 주어진 식에다가. 자, 1을 넣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쉬우니까 과정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미분. 그래서 왼쪽은 곱의 미분법을 따라서 하나씩 번갈아서 미분해서 그 다음에 역시 미분을 한 다음에 x 대신에 1을 넣어보시면 계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맞죠? 3번.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식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껴야 되나요? 아, 이것은 독립시행의 확률의 식이네. 이것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독립시행 확률은 그리고 이것은 또 자연적으로 흐름이 무엇이다? 이항분포와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가 충분하다면 정규 분포로 또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요것이 바로 n값, 그죠? 시행 횟수. 그래서 시행 횟수가 20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셋째 줄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이 4다. 자,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은 NP라고 그랬죠. NP. 그래서 20P. 자, 그것이 4라고 하였으니 자, 확률 스몰 p의 값은 또 5분의 1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2의 자, 기대값. 자, 요거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바로 분산의 변형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 분산식에다가 바로 평균의 제곱을 더한 것입니다. 자, 만약 이 공식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역시 통계에 대해서 아직 그 기본 지식 밑바탕이 안 돼 있다는 거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의 그 정의를 이제 알아야 되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분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분산의 요 정의를 이렇게 변형을 한 겁니다. 원래 요거 이렇게 이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넘긴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분산은 뭐예요? 분산은 여러분의 공식이 뭐예요? 이항분포에서 분산 공식은 NPQ. 그래서 NP가 아까 전에 평균이었고 거기에다가 Q를 곱하면 되죠. 자, Q는 얼마인가요? 5분의 4죠? Q는 5분의 4. 다음에 플러스 평균은 4 제곱하니까 자, 답 나오는군요. 그래서 5분의 16에다가 16을 더하니까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급수의 값이 정의될 수 있다. 자, 이건 여러분들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냥 좀 가볍게 문제 하나 넣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죠. 공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x의 범위가 3부터 7까지.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맞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초항이 붙어 있을 때 요 그 지수식 말고 초항이 있을 때는 초항이 0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때요? 초항이 0 돼 버리면은 공비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무조건 수렴하잖아요. 따라서 초항이 0이 될 수가 있다면 그것을 만족하는 그 x값도 하나 추가를 하는 경우도 덜어 출제가 됩니다. 그거까지 커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보세요. 자, 5번. 자,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돌리는 문제입니다. 자,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형식은 바로 어떤 수 곱하기 윗끝을, 자, 여기가 이제 x제곱이죠. b부터 a까지, 그죠? 자, 그래서 a, b, c, b부터 c까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형태상으로 봤을 때, 자, 이게 x제곱이에요. x제곱.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전체를 x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요만큼을 x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만큼을 x로 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요만큼을 x로 보면은, 그럼 여기 1 플러스, 그러면 요걸 x로 보면 1 플러스 x가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건 요 전체를 x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k를 일단 x로 보고서 우리가 정적분으로 고치겠다는 것인데,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k가 1부터 n까지잖아. 그죠? 그래서 k 대신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k 대신에 1을 넣으면은 1. 그러면은 n이 또 무한대로 가죠? n은 무한대로 가니까 없어지잖아. 그래서 여기 아래 끝, 요 b 값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b 값은 1. 그 다음에 위끝의 값은, 자, 위끝의 값은 k가 n까지 가는 거니까 요 k 대신에 n을 넣어주면 약분하면 1 플러스 1에서 2가 되는군요.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dx라고 하는 건 뭐예요? dx라고 하는 것은 요 k 값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게 얼만큼씩 늘어나나요? 그거를 보는 거죠. 그 증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n분의 1이죠. n분의 1. 그러니까 dx가 n분의 1이니까는 n분의 1 빼고 3은 필요가 없으니까 밖으로 빼야 되겠네. 그래서 요 마지막 a 값은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3개를 모두 더하니까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자, 6번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문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걸 다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x로 보느냐, 요만큼을 x로 보느냐, 또는 여기 어떤 뭐 숫자가 뭐 이렇게 있을 때 또 요거를 보느냐, 아니면 요거를 x로 보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를 유연하게 꼭 숙달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오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출제가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6번 문제. 자, 1대1 함수라고 그랬네요. 자, 함수. 우리가 수학 2에 나왔던 내용이죠. 1대1 함수가 뭐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하나씩 쏘는데 서로 다른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F2는 4로 정해졌으니까는 1과 3이 서로 다른 거를 쏘면 되는데 가장 큰 것과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쏠 때 최소값은 얼마예요? 2와 3을 쏘면 되니까 5고, 최대값은 가장 큰 것을 맞추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4는 선점을 하였으니 3과 5를 화살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8이 되겠군요. 최소값 5, 최대값 8. 정답은 얼마? 13이 됩니다. 자, 이제 7번을 같이 봅니다. 자, 1, 2, 3이 적힌 공이 있을 때 한 개의 공을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4번 반복한다. 이때 꺼낸 공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는 그랬죠? 자, 4회.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죠? 3의 4승까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꺼낸 수의 곱이 그 짝수가 된다는 것은 어때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적어도 하나가 짝수죠. 그러니까 이 4번 중에 짝수가 한 번만이라도 나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돼? 적어도니까 반대되는 여사건을 이용하면 되죠. 그럼 여사건은 뭐죠?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모두 홀수가 나온다. 즉 홀수는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래서 4번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것은 바로 2의 4승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답. 그래서 얼마? 81에서 16을 빼니까 얼마? 정답은 10. 어떻게 되죠? 1의 자리가 벌써 5니까 정답은 4번이 되죠. 1의 자리만 봐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8번 문제. 자, 그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그 상투적인 문제죠. 중복 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복 조합. 그래서 거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만 보면 요건 좀 3개 좀 그러니까는 요걸로 해봅시다. 자, d 플러스 2의 세제곱 봅시다. 이 d 플러스 2의 세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자, d하고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3번을 고르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3번.
그럼 만약에 DDE도 있고요. DED도 있고 예를 들어서 EDD도 있는데 이거 순서 구분이 어때요? 이거 동류항이니까 똑같죠? 그죠? 서로 다른 항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없으니까 조합이고요. 그리고 같은 문자가 중복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 조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3번을 선택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2H3이 되고 그 앞에 있는 거는 3H3이니까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곱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까지 가볼까요? 자, 계산을 해보면 중복조합 계산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밑에다 갈게요. 앞뒤 더해서 하나 빼. 그러면 5, 컨비네이션 3. 그다음에 요거 앞뒤 더해서 하나 빼죠. 4, 컨비네이션 3. 자, 요거 뒤에가 앞에 수보다 반절이 넘을 때는 빼서 요거 2로 고치고 요거는 빼서 1로 고치고. 자, 5 콤비네이션이 10이고 4 콤비네이션은 4니까 정답은 40개가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이미 중복조합 공부하면서 어떤 교재로 공부하셨는지 다 보았을 문제니까 꼭 숙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는 거기 합성함수에 대한 가벼운 문제니까 우리가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시면 전혀 어려움 없죠? 자, 10번 가시죠. A값, B값을 A, B에 대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바로 어떤 문제? 및 변환 공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로그 2.5분의 60을 가볍게 로그 이렇게 펼치고요. 지금 A값, B값이 다 상용 로그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이것을 바로 2와 로그 2와 3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60이니까 어떻게 돼? 4 곱하기 15죠. 4 곱하기 15. 15는 또 3 곱하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5는 어떻게 됩니까? 2.5. 2분의 5, 4분의 10.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요건 어떻게 위에부터 가볼까요? 요거 로그 2가 A, 로그 3이 B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돼? 2A 플러스 B. 로고, 여러분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죠. 로고는 어떻게 되죠? 많이 나오죠. 1 마이너스 로그 2입니다. 1 마이너스 로그 2. 그래서 로고는 뭐야? 1 마이너스 A가 되는군요. 이게 분자 끝. 마이너스 이제 분모, 요거 분모는 어떻게 돼? 로그 10은 1 마이너스 로그 4는 2A가 되는군요. 좋습니다. 요거 정리한 것은 정답. 잠깐만요. 요거 이렇게 나누는 거죠? 1 마이너스 2A. 됐죠? 정답이 얼마? 근데 지금 여러분 보면은 보기에 1 마이너스 2A 분모이는 게 4번밖에 없군요. 정답 4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있는 논리 문제죠. 그거 뭐 수학책이다, 과학책이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대우명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3단 논법 연결해서 거기서 맞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니은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우명제와 3단 논법을 결합한 문제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12번을 보시죠. 자, 양수 전체 집합에서 약속된 함수 fx가 둘째 줄에 있는 그 대소관계를 만족한다. 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요? 바로 그 유명한 그 샌드위치 법칙 혹은 스퀴즈 정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관계를 가지고 셋째 줄에 있는 극한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fx의 범위가 그러하니 그래서 3x로 나누어 보면 3x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3x분의 x제곱다 ax 3x분의 3x제곱 플러스 ax. 자, x가 지금 0으로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양갈래로 나눠보면은 3분의 x 더하기 3분의 a 그 다음에 이쪽 양갈래로 나눠보면은 x 더하기 3분의 a 이렇게 되나요? 근데 극한에서 x가 0으로 달려간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0으로 어차피 수렴하고 자, 지금 이제 요렇게 해놓고서 이제 극한을 붙이는 거야. 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 요건 다 0으로 가고 왼쪽, 오른쪽 모두 3분의 a라는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식의 극한도 어떻게 된다? 그 3분의 a로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다?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3분의 a. 양쪽에 똑같이 수렴하는 값으로 얘도 수렴하는데 그것이 2가 된다고 그랬죠? 정답 A는 6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네, 이제 1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크기가 64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비율이 그렇고, 자, 표본 비율 써볼까요? 표본 비율은 바로 뭐야? P 해시죠. 5분의 1이고, 그것을 써서 얻은 모 비율 P에 대한 신뢰 구간 95%짜리 신뢰 구간이 그렇다. 자, 그래서 B-A 값, 이게 뭐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자,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상투적으로 자연스럽게 딱 보고 정확하게 그냥 빨리 푸셔야 되죠. 자, 그래서 B-A는 어떻게 돼요? 2배 K값. 자, 요 K값은 뭐죠? 거기 문제 나와 있죠. 95%에 대한 K값은 얼마? 거기 맨 마지막에 1.96 이하라고 그랬잖아. Z의 절대값이. 그게 바로 요 자리에 들어갈 값입니다. 1.96.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여기 1.96이고 좀 계산의 편의상 2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자, 루트. 자, 여기는 n분의, 자, n값은 그 표본의 크기 64라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p hat 곱하기 q hat.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하실 때 뭐 소수점보다는 이렇게 분수로 계산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0.2라고 줘줬다 해도 물론 뭐 이렇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수로 계산하는 게 좀 오히려 나은 경우가 많다는 거를 좀 아시고요. 좀 여러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사소한 계산 같은 것도 잡아 주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계산.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일단 요거 8분의 1이 되고 요건 8의 제곱이고 요거 5의 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지금 요거 펼쳐보면 어떻게 돼요?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건 8분의 1. 이거 5분의 1 밑으로 내려오고 요거는 2가 되죠. 그러니까는 4. 20분의 1이래는 20분의 1. 그죠? 그래서 요게 20분의 1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10분의 1.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 1.96에 10분의 1을 하니까 정답은 보기 1번. 0.196이 되는군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고요. 다음 14번 같이 보실게요. 자, 14번 문제. 자, 첫째 항부터 그 n항까지 합 SN은 3n승 플러스 2n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이거 쉽네요. 그죠? A6 마이너스 A1. 요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자, A6은 어떻게 합니까? 수열의 합이니까는 S6에서 S5를 빼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S1하고 같다고 놓고 여러분들 그대로 풀어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또 이제 보기가 어때요, 지금? 1의 자릿수가 다 다르죠. 1의 자릿수 갖고 한번 컨트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계산을 좀 하기는 해야 되죠. 그죠? 일단 요 A6이 좀 그러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A, 요게 이제 써보면 일단 어떻게 돼요? 3의 6승 더하기 2, 6, 12 빼기 5를 대입하면 3의 5승 더하기 10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좀 약간 요령을 부려볼까요? 우선 3의 6승 빼기 3의 5승은 어떻게 해요? 3의 5승에다가 3-1을 하면 되고 여기서 빼면 이건 2가 되죠. 그러면 요거 1의 자릿수 얼마야? 3의 5승은 3의 4승이 81이죠. 1. 거기다 3을 곱하니까 1의 자릿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로 곱하니까 1의 자릿수가 6이고 거기다 2를 더하니까 1의 자릿수가 8이 되는군요. 자, 이건 1의 자릿수가 8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A1을 빼는 거죠. A1. 자, A1은 S1과 같으니까는 n 대신 1을 넣으면 3 플러스 2 하면 5가 되죠. 5. 이건 5.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개를 빼라고 했죠.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1의 자릿수가 3이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군요. 4번.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의 자리 룰이 다 통하는 건 아닌데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보고서 답 나중에 찾자. 그게 아니라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기를 봤을 때 1의 자릿수가 틀리니까는 아, 요거는 좀 내가 약간 요령을 부려봐야 되겠다라는 계산 지레 짐작을 갖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 전체 문제에서 이렇게 1의 자릿수에 대한 그 컨트롤을 가지고 단 한 문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적성 검사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습관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실전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강좌에서 학생들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러보고 푸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것들 주지하시고 짧은 기간 동안 잘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셔서 꼭 실전에서 활용하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제 1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거기 지수법칙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소프트하게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그쵸? 거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다 2의 거듭 제곱에 대한 거고 지금 밑이 2인데 자, 흐름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뭐 3의 a분의 2승 빼기 그러니까 뭐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 계산은 정리하시면 되겠지. 요걸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죠? 일단 이게 3이니까 요건 3의 세제곱이고 그죠? 여러분들 이 두 식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이야기를 A, B가 섞여 있는데 따로따로 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소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B를 소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B를 소거하려면 이 지수를 더해야 되니까 두 식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두 식을 곱하면 하나만 해볼게요. 자, 곱하면 어떻게 돼? 왼쪽은 2의 2의 2승 여기는 3의 3승에다가 곱하니까 3의 4승 그쵸?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3의 제곱이 되고 양변에 a분의 1승씩 해볼까요? a분의 1 거듭제곱 그러면 거기에서 드디어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2가 되고 같은 원리로 또 이 부분도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옳습니다. 3번. 네, 이어서 16번 같이 보시죠. 16번. 자,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그렇다. 우선은 두 함수의 식을 보면은 x 세제곱 자, 마이너스네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것과 직선. 자, 예상되어지는 시나리오는 뭔가요? 우선 이거 교점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하셔야 되죠. 교점을 한번 구해 보셔야 됩니다. 교점은 지금 이제 요 갖다고 놓고 풀면 되잖아요. 그럼 그 교점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대요. 마이너스 1하고 0, 2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대요. 그죠? 교점이 3개. 자, 이거는 갖다고 놓고 3차 방정식을 푼 거예요. 그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핵심 쟁점은 이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데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아래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3차 함수 그래프, 최고치 한계수가 플러스인 3차 함수 그래프,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근데 교점이 마이너스 1, x가 0이고 x가 2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때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자, 바로 합시다. 인테그럴 마이너스부터 0까지.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죠? 위에서 아래 빼는 거죠. 위에서 아래. 위에가 곡선이잖아요. 그죠? 이걸 y1이라고 y2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곡선의 식에서 직선의 식을 뺍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S2는 어떻게 가죠? 자, 이거는 적분관 0부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죠. 0부터 2까지. 이때는 위에가 바로 뭐죠? 위에가 직선이잖아요. 직선. 그래서 직선의 식에서 곡선의 식을 빼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 여러분들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나마나 요런 그래프의 관계잖아.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또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에서 무엇을 빼야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그죠? 이 순서 그걸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일단 교점은 찾고 이거 찾았으면은 판단해서 이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문제. 자, m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k라 할 때, 자, 이거 어떻게 풀죠?
M값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M값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M값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값, Y값이 얼마가 나오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X는 1, Y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는 그거에다가 플러스 문제 밑에서 그 직선과 평행하다. 기울기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2이면서 방금 소개한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거기 있는 점을 구하면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18번도 가볍게 하실 수 있고요. 18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뭐 생물 과목 선택 안 하신 학생들도 있고, 물론 과학 교과 이제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들이 나오죠. 중등 과정에도 나오고요. 그 맨델의 그 유전 법칙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완두의 그 모양, 그다음에 색깔에 따른 이제 그 어떤 그 형질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둥근 모양이고 주름진 모양이고, 그다음에 노란색이냐 녹색이냐, 그렇게 두 가지 분류 기준을 통해서 총 4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예요? 확률이라기보다는 표 그려서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되겠죠. 표 그려서. 네, 노란색 완두일 때 그것이 주름진 완두일 확률. 그러니까는 노란 완두 중에서 주름진 거, 둥근 거 다 더하고 그거분에 노랗고 주름진 거를 분자에다 넣어주면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확률이 3가지가 있어요. 자, 확률. 자, 보통 경우의 수 3가지고 막 따지는 수학적 확률,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표를 그려서 분류 기준 2가지 이렇게 표 그리면 되잖아요. 뭐 둥근 거냐, 주름진 거냐, 노란색이냐, 녹색이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 그려서 하는 거, 이건 통계적 확률. 마지막 3번째, 기하학적 확률. 이거는 넓이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주로. 넓이나 길이 같은 거 이용해서. 이게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은 간혹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넓이 이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따져 주셔야 됩니다. 네, 19번 문제를 보시죠. 자, 19번 문제는 자, 농구 그 점프슛 성공률 이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농구 자유투라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 100%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왜냐면은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48번 슈팅을 하는데 앞에서 슛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골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지 않죠. 이게 서로 이제 독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슈팅부터 맨 마지막 번째 슈팅까지가 서로 앞에 나왔던 결과 뒤에 나온 사건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서로 독립이다. 독립 시행 확률이고 이항 분포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그것을 알고 먼저 식을 써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항 분포니까 자, 그 자유투의 그 성공 횟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항 분포. 자, n, p니까 48번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성공 확률은 25%니까 4분의 1. 근데 이것은 또 무엇에 근사하냐? 자, 정규 분포를 이용해죠. 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표가 나와 있으니까는 당연히 그것으로 그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규 분포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NP 그다음에 NPQ 요 12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9가 되죠. 3의 제곱이 되는군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고칠 때 그 원래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는 요 NP하고 요 NPQ값 요게 다 이게 5 이상이면 돼요. 5 이상. 근데 뭐 이제 이것에 위배되는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은 그냥 이제 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 횟수가 충분하다고 보는 기준이 바로 이 두 값이 5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할 준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x는 무엇이라고요? 자, 그 점프슛을 했을 때 성공한 골의 개수가 되겠죠? 질문. 자, 그렇다면 21번 이상 성공한다. 자, 1회 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거 어떻게 푼다? 평균에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평균은 10이죠. 이게 평균. 이건 표준 편차잖아요. 이게. 그죠? 평균이 10인데 9만큼 더 크잖아. 그죠? 9만큼 더 크죠?
9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3배만큼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3이 있죠, 3. 그러니까 이거는 보나면 어떻게 된다? 잠시만요. Z가 아니라 X. 그래서 이걸 Z로 고치면 보나면 어떻게 된다? 3 이상일 확률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3 이상인 확률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자, 따라서 Z가 3 이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0.5에서 거기 표에 보시면 자, Z가 3.0일 때 값이 얼마? 0.4987이죠? 자, 이것도 어때? 소수점 맨 마지막 자리 7을 빼니까 소수점 넷째 자리가 얼마가 되도록 3이 되면 될 거네. 3. 보기에 또 하나밖에 없네. 정답은 몇 번? 4번. 물론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되지만 꼭 이렇게 끝자릿수 하나 검토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여러분들 익숙하게 잘 연마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그 표준화를 우선은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표준화를 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 표준화가 양상이 또 좀 요 얘기는 잠깐 할게요. 우선은 정규 분포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뒤에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표준화해서 계산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그냥 그러니까 그 이항 분포와 결합되는 문제가 있고 결합되는 거 이거 그냥 순수하게 나오는 형태가 있고 이항 분포 결합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통계적 추정에서 나오는 것은 이 표본 평균이거든요. 이게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이죠. 표본 비율.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 평균을 추정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 비율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값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범위. 그 범위가 바로 뭐예요? 신뢰 구간이죠. 신뢰 구간. 근데 이것은 다 공식으로 다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회에서도 문제 풀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신뢰 구간 그리고 신뢰도가 부여가 되죠. 얼만큼의 신뢰도로 신뢰 구간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뭐 신뢰원의 길이 같은 어떤 공식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응용 문제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표준화를. 그래서 표준화를 할 때 항상 평균 값을 기준으로 차이가 나는 그 갭이 표준 편차의 몇 배가 되는지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 공략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 마지막 20번 문제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20번을 보면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죠. 리밋 h가 제로로 향할 때 마이너스 h분의 그다음에 f의 a 플러스 2분의 3h 마이너스 fa 꼴 3. 자, 마이너스 f'의 값은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뭐 벌써 눈치 빠른 학생들은 바로 나오죠. 자, 우선 뭐 바로 가면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f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3의 f'a라는 거를 아마 바로 감을 잡은 학생들도 있죠?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원래는 이제 미분계수 정의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은 뭐죠? 파이널 강좌죠. 정의를 논하는 시간 아니에요. 물론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는 언급은 하지만은 정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하셨고 이제 그런 정돈하는 것이 주 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이 아니라 응용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H 이게 원래 이제 F'A잖아. 그죠? 이게 원래 F'A인데 여기에 숫자가 좀 달라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M, 여기 N 이렇게 붙는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여기 n분의 m을 곱해주면 되겠죠. n분의 m. 됐습니까? 어차피 요거는 밖으로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춰줘야 되니까 어차피 m이 여기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여기다 m을 맞춰주고 다시 여기다 또 m을 곱해주니까는 그 m이 이제 여기 있는 m이 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응용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죠? 자, h분의 f의 a 플러스 mh. p라고 할게요. 여기 문자 중복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p, q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요거 정리하면 f'A이기는 한데 여기 뭐가 달라붙냐면 잘 보세요. h 앞에 있는 개수 빼기 h 앞에 있는 개수 요걸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p 빼기 q. 아셨죠?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형 안 하고 바로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그죠? 변형 안 하고 바로 확인해서 이렇게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시간 단축해서 정확하게 정답 맞추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로써 을지대학교 총 2회 분량으로 해서 우리가 컴팩트하지만은 임팩트 있게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강좌 중에 강조했던 대로 꼭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중심이 돼서 정리는 하시지만은 기존에 그 하셨던 그 이제 문제집이나 그런 내용들 중에서 틀렸던 문제 꼭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 강조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찾아봐야 될 것도 꼭 체크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때만 듣고 해보자 그러는데 실제로 시험 보기 전까지 정리 다 하지도 않고 시험 이제 치르러 가시는 이제 학생들, 수험생들을 좀 많이 봤는데 절대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치고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이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사소한 어떤 그 행동 태도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마느냐 매우 이런 엄중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지는지 아니면은 그 대학생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 선택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